이제 민주당 내부의 좀 시각을 좀 더 돌려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혁신위, 그러니까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으로 결정이 됐죠. 근데 변호사님,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어떻게 보면 정치 경험이 없는 그런 외부 인사가 임명이 된 거에 대해서 여러 시각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또 정치적인 경험도 없고 정당 경험도 잘 없다 보니까 혁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이제 지도부에게 휘둘리게 될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또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자 출신이고 지난번 금융감독원에서 부원장을 지낸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정치권 경험 별로 없으시고 정당 내에서도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 혁신을 잘할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닐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금 민주당의 여러 가지 위기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정치권 내부에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관행이라든지 그동안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온정주의로 너무 싸고 돌다 보니까 이 위기들이 더 커져왔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온정주의로 접근하지 않고 원칙을 들이댈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위원회가 처음에 구성이 됐을 때도 혁신위원장은 좀 원외 인사가 들어와서 뭔가 이 당 차원에서 어떤 계파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든 같은 잣대 그리고 같은 기준을 들이댈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혁신위원장으로서는 적임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앞으로 혁신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권한을 행사하게 될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기준 없이 그러니까 기준을 계파 없이 다 들이댈 수 있는 그런 적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큽니다. 네, 혁신위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계기로 출범이 결정됐는데 이 김은경 위원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을 두고 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 혁신위가 너무 늦게 출범을 하다 보니까 진정한 혁신을 위한 동력이 조금 상실됐다 이런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검찰의 기획수사다. 돈봉투가 이게 혁신위원장입니까? 투쟁위원장입니까? 제가 보기 이런 인식 가지고 그리고 이게 불체포 특권을 없애나 이런 게 국민 여론이 높은데 불체포 특권은 이제 헌법의 권리다. 아니 헌법의 권리인지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 없애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혁신 아닙니까? 근데 딱 일성이 이게 검찰의 기획수사라든지 또 이게 헌법의 권리다. 이래가지고 이게 혁신이 되겠습니까? 저는 본인의 혁신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가장 이분의 문제는요. 한마디로 정치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 정치인도 이게 요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어느 분야를 개혁하든 그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겁니다. 김은경 이분이 2015년에 당무감사위원 잠깐 한 거 빼고 주로 이제 금감원에 있었고 학교에 있었어요. 정치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입니다. 이렇게 정치를 모르는데 과연 이게 혁신위원장을 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발언들을 보면 혁신과는 이게 동떨어졌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민주당이 혁신 가지고 의논할 필요는 있어요. 가장 큰 혁신은 이재명 대표가 완전하게 검증 가능하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물러나면 돼요. 완전하게 물러나야 돼. 수렴청정 상황 정치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검증 가능해야 돼. 그리고 또 나중에 총선 앞두고 복귀하면 안 돼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CVID 완전히 북핵 폐기 원칙처럼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완전하게 물러나면 혁신은 저절로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돼서 민주당이 방탄정당이라는 비판이 잇따른 상황이죠. 그래서 김 교수의 김 위원장의 견해가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심의 눈높이, 기준하고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유보하는 걸 몰라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건 검찰이 조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김 교수님, 혁신위원장의 이런 발언이 어떻게 보면
그런 혁신의 대상이 되어야 될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제 생각에도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여의도 시각이 아닌 국민 시각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돈봉투 문제와 관련해서 송영길 전 당대표나 뭐 2명의 의원들 같은 경우 무죄라고 주장합니다만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상황인데 취임할 때 저런 얘기를 하시는 건 좀 국민적 시각과는 어울리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앞으로 어떤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에 관련된 분들이 무죄를 입증하면 되는 문제인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이 저 문제까지 아직까지 혁신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국민이 봤을 때는 뭔가 좀 혁신위가 제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우려를 좀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좀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소위 왜 민주당이 이제 이런 혁신위를 꾸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전당대회를 민주화하고 투명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혁신위원회를 꾸려나가고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좀 위치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은 좀 가장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민주당에서 5.18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때. 저는 체포동의안 등 일종의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과 관련해서도 좀 포괄적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분노와 우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혁신이 민주당 내부의 어떤 대책도 중요합니다만 헌법에 규정된 내용들은 헌법을 개정하면서밖에 확인할 수,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혁신안들을 제시해서 국민들이 민주당이 적어도 국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만큼은 발본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좀 어떤 강력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직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혁신위원장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약간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우려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런 발언들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혁신위의 과제에 대해서도 추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어제는 돈봉투 의혹의 당사자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보단체가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이번에야말로 우리 민주당의 힘으로 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 검사들을 탄핵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네, 지금 의혹의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이 퇴진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의혹의 당사자가 이렇게 공개 활동에 나서기 시작하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걸 국민들께서 혁신이라고 보실지 좀 의아한데요. 저는 민주당이 혁신위를 띄우는 그 자체가 약간 기시감이 듭니다. 과거에 한번 봤던 것을 다시 보는 느낌인데요. 한 8년 전이죠. 당시 문재인 대표가 당을 이끌고 있을 때 친노 친문 일색의 정당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당시 이 비문 또는 비노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때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앉히고 조국 서울대 교수를 혁신위원으로 임명을 해서 친노 친문 중심의 어떤 혁신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당시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호남 의원들이 대거 탈당 러시를 이뤘고 결국 문재인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임명해서 이해찬, 정청래 2명을 낙천시키면서 이 개혁 공천을 통해서 2016년 총선에서 123대 122라는 단 한 석의 총선 승리를 했습니다. 그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이후에 어떤 치러진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 그런 이 과거 혁신의 어떤 성공 사례를 지금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김은경 혁신위 체제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당대표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꼼수 혁신 아니냐 이런 인식이 상당히 강하고요. 이런 것은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출범하게 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어떤 혁신의 모습을 보여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송영길 전 대표의 공개 발언 그리고 김은경 위원장의 어떤 발언 때문에 혁신위가 구성이 되기도 전에 상당히 짐을 어떻게 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볼 수 있는데 혁신위 구성과 역할에 관심도 쏠리고 있죠. 인적 구성보다 어떤 역할을 할지가 좀 최대 관심사일 텐데 이재명 대표는 전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혁신기구가 우리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이 혁신기구의 개혁안들을 전폭 수용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민주당 그리고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는 전권을 주겠다고 했지만 뭐 장경태 최고위원은 뭐 제안만 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비명계 의원들은 뭐 일단 중간 평가까지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좀 혁신이 가능할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일단 이 혁신위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선출직이라는 게 있고 임명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그 당 지도부 체제는 작년 8월에 탄생한 특히 이재명 당대표는 당시에 77.7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이 되고 선출이 된 당대표이고 그리고 그렇게 구성된 지도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대표와 지도부가 받은 그런 민주적 정당성에 기반을 해서 그래서 혁신위원회가 그것을 근본으로 어떻게 보면 임명이 된 그런 혁신위원회라고 봐야 될 텐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혁신위원회가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전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저는 또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이재명 당대표나 지도부가 부여받은 민주적 정당성을 뛰어넘는 혁신까지는 좀 그것은 월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물론 국민들께서 당원들께서 어느 정도의 혁신을 기대하시는지에 따라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러 가지로 엇갈릴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현재 당대표나 지도부 자체를 부정하는 혁신위원회는 일단 개념상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당대표가 정권을 위임을 할 것이고 그리고 뭐 이름부터 모든 뭐 권한에 대해서도 다 혁신위원회에 맡기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앞으로 진행되는 일정들이나 진행되는 어떤 혁신의 과정들을 지켜보아야겠지만 혁신위의 어떤 권한을 놓고 의미 없는 그런 뭐 당 내부에서의 논쟁이라든지 뭐 권한에 대해서 의미 없는 뭐 싸움이라든지 뭐 계파 갈등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 저는 더 큰 실망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 앞서 이 혁신안 과제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공천 룰에 대한 재검토가 이 혁신안 주요 의제로 오를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 혁신위가 내년 공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마 공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엄청나게 뜨거워질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권이라는 개념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당원 당규에 비대위는 있어요.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경우 정권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위원회는 임의기구이기 때문에 임의기구는 의원총회에서 제안한 내용이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의 민주성, 투명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여기에 부수적으로 결합되는 정치혁신 방안을 가지고 제기해야 되는데 만약에 혁신위에서 공천과 관련된 어떤 기준을 만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공천의 기준이 무엇이냐와 관련해서 당 내부에서 엄청난 갈등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혁신위가 그런 권한이 있다고 얘기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의 잘못된 관행들을 유지해 와서 그것을 혜택을 받았던 기득권에 대한 타파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80석이 넘는 의석을 줬었고 지금은 뭐 167석입니다만 대통령 선거를 패하고 지방선거를 패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에 있는 현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8월 이후에 민주당에 대한 제대로 된 혁신을 했었는가에 대해서도 자문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혁신위가 할 수 있는 일을 너무 크게 확장할 수는 없다. 민주당의 혁신적 과제는 아까 선출직이었던 이재명 당대표가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 추진할 수 있는 전체적인 어떤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 혁신위가 제안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얼마만큼 이재명 당대표가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제대로 된 혁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재명 당대표 리더십에 대한 공적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혁신위가 공천까지 행사를 하려면 저는 국회의원 167명이 사인을 해야 돼요. 네. 혁신위에서 공천권 문제와 관련해서 안을 만들면 다 수용하겠다는 안을 쓰지 않게 되면 자기들은 정권을 주라고 해놓고 정권을 휘두르면 그 정권에서 비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당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167명 이 정도라도 얘기할 수 있으면 혁신위가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한정된 범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벌써부터 이 혁신위를 둘러싸고 계파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이 친명과 비명 그룹이 가장 크게 부딪히는 지점은 혁신 방향입니다. 이 친명계는 당원권 강화를, 비명계는 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예, 이재명 대표께서도 정권을 부여한다고 했고요. 네. 혁신의 끝을 미리 재단하고 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국민 눈높이로 여의도 시각이 아닌 국민 시각으로 혁신에 임한다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건영 의원의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당원권 강화가 혁신이라는 건 도저히 동의가 안 돼요. 결국 이 당원권을 강화한다는 말은 개딸이라든지 이런 데 강성 지휘층의 권한이 강화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혁신은 이제 그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하는 거 이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민도 이게 그 보수 국민도 있고 또 진보 국민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한쪽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모든 거는 두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두 귀로 들이댑니다. 천하의 목소리를 골고루 들이대요. 보수 쪽의 목소리, 진보 쪽의 목소리 이런 게 다양한 국민의 요구,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눈높이에 맞춰서 개혁하는 거. 이게 저는 바로 혁신이다. 따라서 주류 친 이재명 경가 말하는 다운권 강화는 혁신의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혁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혁신을 잘하기 위해서 전권을 주겠다. 그러니까 혁신위가 안을 만들고 혁신안이 당 지도부를 통과하게 되면 당권에서 당대표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혁신위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그 혁신위가 결정하는 것이 곧 내년 총선 공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수 의원들이 인식하게 된다면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그 조건은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내려놓기, 여기서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대정부 공세와 그리고 혁신위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